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의 강력한 상승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슬금슬금 신호를 줬었던 코스닥이 응축됐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듯이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일정한 섹터의 수급이 몰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코스닥을 갖고 계셨던 분들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내 종목 드디어 수익 실현 가능할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코스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도 지지부진했던 코스닥 이제 드디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9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건요. 개인이 이 상승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그리고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코스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렇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거는요. 단순히 수급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한 건데요. 정부가 이 코스피가 5000포인트라는 목표에 달성하자 이제는 코스닥을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보였고요. 여당에서는 코스닥 3000포인트도 가능하다, 3000포인트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코스닥이 오늘 1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장주를 부각시키고 성장주를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이는 듯한데요. 특히나 바이오, 2차 전지,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까지 해서 코스닥을 이끄는 주력 섹터들이 동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부 섹터에 국한돼서 매기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되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이 1조 이상 담아내면서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간 다음에 중소형 단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고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중기적인 상승장 패턴에 들어갔다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이런 게 또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로봇에서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와 같이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들이 잘 가니까요. 또 2차 전지까지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여기에다가 ESS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인 상승장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력의 소비 구조 자체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중론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을 때 선행 지표로 여겨졌던 게 리튬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또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9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CATL의 리튬 광산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급의 축소로 인해서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ESS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격을 지금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짓게 됐을 때 ESS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리튬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ESS 그리고 로봇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배터리 시장이 이제 또 다른 먹거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방어하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2차 전지 오랜 기간 많이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다음 장을 통해서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가 최근에 좀 주목받는
있는 게 로봇 산업의 성장과 연관돼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의 조건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현재 옵티머스 아틀라스를 보게 된다면 노동 가능한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이 사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하고 또 충전을 하고 가사 노동을 하고 충전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노동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더 까다로운 이유가요. 앉아 있을 때도 움직일 때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는 게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흉부에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은 배터리로 굉장히 극대화되는 효율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분석이고요. 배터리의 조건을 전기차와 비교한다면 에너지 밀도는 훨씬 더 높아야 되고 화재의 위험성은 낮아야 되죠. 안전해야 되고요. 충전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배터리의 영역이고 이러한 부분이 국내 기술력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지금 시장의 목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도 그렇지만요. 노동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성능을 보게 된다면요. 하이니켈이요. 에너지 밀도를 봤을 때 킬로그램당 300W면은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50% 이상 더 증가를 할 수 있고 이게 노동 시간의 증가로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원가를 좀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황화 리튬의 현재 가격이 킬로그램당 700인데 업계가 한 100달러 정도까지 낮추려는 걸 계속 목표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고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가 있고 이게 로봇의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고체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간은 2030년 이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업계 목표에 달성하게 된다면 전고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466%에서 41% 수준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훨씬 더 빠르게 좀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3월에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될 예정이죠. 여기서 국내 셀 3사들이 여러 가지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발표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때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발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뷰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을 선제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로봇 배터리에서 주목을 받는 게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많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전고체 부분 그리고 삼원계 부분에서의 기술력을 조금 더 고가의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로봇 시장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핵심 밸류체인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황화 리튬과 고체,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시장 대응에 맞춰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주목받는 건 로봇이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잘 가고 있고 로봇이 주목받는 건 피지컬 AI의 최종 보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까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 시장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잘 가고 있고요. 코스피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5,700포인트까지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내놓았습니다. 결국에는 AI 반도체 실적의 성장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우리 시장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장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00스닥에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간 대형주 중심으로 쏠렸던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는 5023포인트, 정거래일에 고점까지 올라선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간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도 현재 구간 0.9%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4,9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1000스닥 도달한 이후에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이후에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1062포인트까지 신고가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도 10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만이 1조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동한 듯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2조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4,500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코스피 5천 특위가 코스닥 3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3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총 대장주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ABL바이오 19%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D&D 파마텍도 11%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1%, 오스코텍도 10%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3.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BM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목요일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도 1시간가량 차이가 납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HBM4 엔비디아 공급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강한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YC 10% 급등하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10%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영 8.3%, 이오테크닉스 5.8%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DY의 경우에는 현재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주, 오늘의 특징주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4년여 만에 드디어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의 1000스닥 달성의 주역은 당연히 코스닥의 두 축인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가져가고 있지만요. 로봇주의 활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이자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70만 원 선을 터치했는데 이렇게 70만 원 선
선을 터치했을 때 시가총액이 1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4위를 또 차지하면서 ABL 바이오를 제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ABL 바이오도 22%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시총 4, 5위전의 다툼이 치열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센티먼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여전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내놓았는데 2027년 말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의 대중 판매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2월에서 3월 중에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할 것을 예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의 딥마인드 CEO도 피지컬 AI의 돌파구를 찾기 직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의 노조에서 로봇과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로봇에 대해서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된다라면서 로봇 도입에 반대 성명을 내놓으면서 연초부터 올라왔던 이 아틀라스 양산 기대감이 다소 주춤하게 또 적용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높은 해외 의존도 탓에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좀 지켜볼 수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IPO가 관련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그리고 HD 현대 로봇 관련해서 IPO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관련한 모멘텀이 또 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봇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유일로보틱스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상한가였다가 현재는 좀 풀리면서 25%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G가 14%, 15%대 또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12%대 급등세입니다. 한편 이 안에서도 또 좀 차별화되는 흐름 나타나는데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7% 이상 낙폭을 좀 키워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도 그동안 코스닥 안에서 좀 많이 소외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옵니다. 먼저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는데 7년 만에 드디어 붉은 사막이 베일을 벗게 됩니다. 그동안 7년 동안 개발 과정에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출시가 가시화된 점을 시장에서는 환호하고 있고요. 최종 출시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지난주에 밝혔는데 출시일은 3월 20일로 정해지면서 이제는 추가 지원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이제 1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목표 주가 상향이었습니다. 기존 대비 2.6% 올리면서 39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화평정영의 급격한 매출의 반등세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1월에 일평균 매출이 4분기 대비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력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게임주 분위기도 함께 짚어볼까요? 펄어비스가 여전히 15%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은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오른 5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웹전의 경우에도 오늘 개별 이슈가 전해진 가운데 11%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미투온, 크래프톤까지 오늘은 8%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이제 3만 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시선이 좀 쏠리고 있죠. 삼성전자의 고성능 HBM4가 다음 달 내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쪽뿐만 아니라 AMD 쪽으로도 최종 품질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 최종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HBM4를 엔비디아 향으로 누가 먼저 가장 출하를 하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 주인공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샘플이 아닌 양산 제품의 주문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에서 3월에 공개될 루빈의 성능 시연에 삼성전자의 HBM4가 직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일정적으로 봤을 때 빅 이벤트는 29일 목요일인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함께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어닝 시즌도 본격화되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시간 일찍 오전 9시에 이렇게 1시간 차이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내놓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잠정 실적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7년 만에 영업이익률 50%대 달성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정 체크를 좀 잘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극명하게 코스닥 쪽과 코스피 쪽의 분위기가 좀 엇갈리죠. 테슬가 11%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9% 이상 뛰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장 초반에 이제 강보합권이었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이상 내려가고 있고요. 74만 3천 원 선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7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로봇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코스닥 급등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또 이제 시총 4위로 올라서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 오늘의 흐름 또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새롭게 이제 코스닥 시총 4위로 올라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잠시 뒤에 또 ABL 바이오하고도 같이 엎치락뒤치락 거의 비슷한 시총 13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먼저 미리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2일부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7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일단 좀 준비가 들어온 과정 쪽에서 오늘 이제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요즘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 먼저 로봇 밸류를 받기 시작하면서 현대차가 주가에 강한 강항세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현대차는 좀 쉬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강한 시총 상위 쪽에 거의 1등이죠. 이쪽의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쪽들은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일단 코스닥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을 가장 앞서서 보게 되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고 봐야겠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빠지고 삼성 로보틱스가 이제 사명이 변경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쪽에서 자회사 편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높은데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지분율을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수한 거 아니다라는 쪽에서 삼성의 로봇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 가전, 모바일, 반도체 관련된 공정에서 자동화, 산업 자동화 쪽이죠. 거기다 추가로 휴머노이드까지 들어가서 핵심 플랫폼으로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당장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무슨 밸류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PR이
4,800배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게 맞나라고 싶긴 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일단 기대감과 함께 다가올 로봇 시대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그대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협동 로봇 관련된 쪽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족 보잉 로봇 휴보를 그래도 어느 다른 회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원들이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기술력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용 협동 로봇과 그리고 또 서비스 의료 로봇까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보여준 거는 조금 적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의 시너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로봇 쪽에서 플랫폼까지도 같이 겸업하고 있다라는 쪽들이죠. 그래서 제어나 모듈 그리고 구동계 쪽에서 들어가는 AI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로봇이 그냥 단독적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걸 바로바로 연결해서 액션으로 들어간다. 이건 어려운 국면입니다. 뒤에 제어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네. 그쪽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쪽들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그 머스크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2050년 가게 되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 20, 30년 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빠르게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빠르면 2월 그리고 또 조금 늦으면 3월 달 안으로 옵티머스의 3세대 버전이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발달된 기술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단순하게 산업용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가사까지 그리고 또 서비스까지도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분위기는 이쪽에 주도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시총이 13조 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몸집이 커진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코스닥에 재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패시브 자금, 그러나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부터 성과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도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흐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살펴봐야겠죠. 24만 4천 원까지도 장중에 급등해주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이 1000스닥 달성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총 상위권에서 코스닥 4, 5위권에서 계속 흐름을 함께 가주고 있는 상황. ABL 바이오는 오늘의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는 코스닥 시총의 로봇의 1위,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 쪽에서 코스닥 시총의 1위,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은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지난번 알테오젠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동반적으로 급락했을 때 그때가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틀 동안 가장 빠르고 강하게 돌아오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충격을 소화하는 쪽 관점으로 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너무 거기에 몰입될 필요 없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빠른 상승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ABL 바이오는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게 이중항체 기술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랩바디라고 하는 쪽들이 면역 관문을 조절하고 게다가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또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된 이중항체 치료제 쪽까지도 계속 또 넘보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제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성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올해 일라이릴리 쪽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일라이릴리 쪽에서 3조 7천억 규모로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GSK로 4조 1천억대 규모로 라이센싱 아웃을 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 수출이 7건, 그리고 또 계약금만 2,700억을 수령했다. 그리고 총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10조 가까이 된다라는 쪽인데, 물론 이게 마일스톤이 주가적으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과정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도전 과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총 계약 규모가 10조인데 시총이 13조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서 지금 시장은 그래도 계속 또 관심이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랩바디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BBB 셔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기술입니다. 이쪽들이 뇌 같은 경우는 일단 뼈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약효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쪽과 함께 지금 기술 이전한 GSK, 일라이릴리 모두 기술 이전한 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그에 따른 약효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비만이나 이제 근육 질환 쪽으로까지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고 아마 조만간 사노피 쪽으로 추가 딜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쪽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쪽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ADC 쪽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옥바이오라고 하는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 상장이나 아니면 또 매각을 통해서 엑시트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중항체 ADC가 그때 매각 금액이나 상장을 했었을 때 또 기대감을 얼마큼 반영되는지 이것도 ABL 바이오의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BL001 담도암 치료제입니다. 이쪽에서 2차 치료제인데 이쪽과 관련돼서 컴파스 테라피틱스와 파트너를 맺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올해 1분기죠. 이때 이상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로열티가 확정되는 쪽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왔던 이제 성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주가에 작용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쭉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좀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적지 않은 규모로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 라이센싱 아웃했던 기술 수출 금액과 함께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선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이 주가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를 소화하고 다음 국면으로 어떻게 가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전망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4년 만에 1000스닥을 돌파했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분위기 또 좋은데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소부장 쪽도 한번 또 관심이 높아지겠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종목 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쪽으로 잘 알려진 회사고 2차전지 전해질 LiPF6라는 쪽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고 게다가 또 관련된 첨가제나 그리고 또 냉매라고 그러죠.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특수 가스 관련된 쪽에서는 전문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쪽의 시가가스라든가 금속 배선가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전공정 쪽에서 상당히 필요한 쪽인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공정 미세화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낸드 쪽의 업황들이 올해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만 낸드의 가격을 100% 인상하겠다라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낸드에 대한 업황들도 상당히 좋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업황 개선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시가가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끌어올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지난 1, 2년 동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차전지 쪽이었습니다. 그쪽에 전해질과 전해액 관련된 소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첨가제까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업황이 부진했었죠. 그런 쪽에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올해는 그래도 성과가 나온다는 쪽에서 반도체가 끌고 더 이상 크게 2차전지 쪽이 더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을 좀 채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자회사 한택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열 교환기 그리고 또 화학 플랜트용 저장 탱크를 차지하는 쪽이고 연결 실적으로는 매출의 거의 한 35%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성과를 충분히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이제 반도체나 화학 섬유 그리고 석유 그리고 또 발전 조선 관련된 쪽에서
탱커 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 쪽 같은 약간 고압 쪽 그리고 또 관련된 탱크 쪽에서 컴팩트하고 소형에 대해선 어떤 경량화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같이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매출이 5,800억대까지 들어가고 영업이익은 30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때 주가가 좀 강하게 가다가 조정을 횡보를 오래 받은 만큼 기대감을 좀 세우면서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차적인 저항대는 약 한 9,000원대 부근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전과 함께 조금 더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1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짚어봤습니다. 올해는 또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반도체 투탑이 실적 발표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의 임원 세미나가 열린 날 축하 인사는 없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주가 15만 원. 숫자만 보면 샴페인을 터뜨릴 법했지만 화면에서 흘러나온 첫 문장은 달랐다. 지금 자만할 때가 아니다. 영상 속에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시황 덕분이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결과일 뿐이라는 선긋기였다.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샌드위치론도 다시 나왔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구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진단이다. AI에 대한 평가는 더 냉정했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기어다닌다. 원천 기술 격차를 인정하라는 주문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반도체는 적자였다. 업황이 돌아서자 실적은 수직으로 뛰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호황을 실력이라 부르지 않았다. 20조 실적의 순간 삼성은 오히려 다음 위기를 먼저 꺼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고 이제는 코스닥 3천 시대도 준비해야 하는 이재선의 말 없는 시즌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업종, 4번 타자 업종과 종목들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한 주의 시작 출발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코스닥 이야기를 막 했는데 네. 지난주에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1000은 지나가는 자리다. 네. 그 뒤로 계속 이제 1000 넘어가는 고비가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순간에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980포인트 정도인데 1000포인트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까지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돌파할 때까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진통을 좀 겪는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그래서 좀 약했었죠. 수급도 코스피 쪽으로 다 쏠려 있고 소외돼 있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쯤 오면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파생 수급이 상승을 제한하는 수급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전자닉스, 현대차 이렇게 쓰리톱이라고 불리는 이 세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소외되는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소외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움직일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장이 열리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 가면 코스닥을 이렇게 쓱 끌어올려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게끔 쭉 끌어올릴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상승은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나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대양봉으로 불을 뿜어내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미 숫자로도 다 찍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뭐 일부 시총 상위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제대로 순환매가 내 종목으로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내 종목이 지난주부터 해서 그렇게 변변치 못하다.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1번마, 2번마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경주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비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 넘어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아직 한 걸음밖에 내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가지고 우리 또 시원하게 또 말로 홈런 날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주식 인생 2회차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내 계좌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뭐 이제 내 종목들 1번마, 2번마 가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포트폴리오를 그냥 전 종목을 손실이냐 수익이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다 현금하신 다음에 새로 한번 편성해 보세요. 현금이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옳은 포트폴리오다, 맞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시고 아니면은 한번 싹 정리해서 우리 말로 홈런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희가 코스피 5천만 준비했는데 이제는 코스닥 3천도 진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드릴 테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코스닥 3천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코스피 5천도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코스닥 시장도 3천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볼까요? 최근에 뭐 그룹사 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 그렇죠. 현대차 빼놓을 그룹도 수 없습니다. 봐야죠. 네. 이게 현대차 그룹이 1월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네.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지금 현대차 그룹을 또 사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현대차 그룹 또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더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쉴 때 대신 사느냐, 네. 올라갈 때 추격하느냐인데 추격이 아니라 쉬는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랑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은 여기도 현대차 그룹이었어라고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신년사에서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로의 전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빌리티, 에너지 그리고 AI 결합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로봇 기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로봇의 밸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밸류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관세 영향력에 의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눌려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단 5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 80만 원,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만 원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현대모비스니 뭐 기아니 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 계열사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트럼프도 얘기하는 로봇의 시대고요. 그리고 CES에서 핵심화도 모였죠. 이 SDV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쪽이 지금 계속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뭐 구독제가 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계열사별로 시너지를 내면서 한번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웨이다라고 해서 뭐 이것도 2.0 시대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고도화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주행거리 같은 부분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9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속 충전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 생태계를 또 이제 수소를 생산해서 이제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이 밸류 체인을 이제 궤도에 올리겠다. 올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뚝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벌 전략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메타플랜트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미국은 이미 현지화를 시작했고 현지화에 이미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넥스트 차이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인도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넥스트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인도에다가 뭐 법인 설립하고 상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기차 허브 수출 허브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AI,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AAM 그리고 수소 생태계 같은 이런 비즈니스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 그동안은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과실을 따겠다. 보면은 신년사가 전체 이런 모든 그룹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트렌드다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현대차 그룹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괜찮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많이 오른 거 아니고요. 그다음 저평가가 해소된 겁니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더 올라갈 자리다라고 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현대차 그룹주. 올해 새해 가장 뜨거운 그룹주 중에 하나죠. 현대차 그룹주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때 찬스를 잘 잡아야 할 텐데. 그러면 자, 안타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든든한 종목은 당연히 현대차겠죠? 네, 기본적으로 현대차부터 보고 가야겠죠. 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 기본 트로이카를 보고 가는 게 맞는데 네.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먼저 가느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비슷하게 올라갈 거고 누가 많이 올랐다 이거는 나중에 가면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누가 많이 갈 거야? 저는 과거부터 기아를 좋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는 모비스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예, 그때 다르다. 현대차도 좋고 모비스도 좋고 기아도 좋고 다 좋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를 보면 된다라는 거. 뭐 여기에는 설명할 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메타플랜트로 인해 가지고 현지 생산 비중을 크게 늘린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60%에서 70% 정도 가요. 59%면 60%라고 보면 되겠죠. 60, 70%를 현지 생산하고 이제 2030년 되면 80%까지 늘린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트럼프랑 약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공장을 증설하거나 하는 이런 이슈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황 봐서 투자할 테니까 80%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글 웨이모랑 계약해서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에 이제 진심이고 올해부터 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라는 부분을 미리미리 대응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였죠.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 테슬라의 경쟁사는 포스바겐이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가 아니라 현대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RA 때도 현대차 그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테슬라의 가장 근접한 기업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에 대한 밸류까지 챙기면서 가장 뭐 경계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미래의 위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미국에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을 미리미리 해놓은 것은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펼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합병 언제 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 반영이 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수급을 넣어주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차례 올라왔다가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1차 상승 정도 나온 거에 불과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뭐 역시 가장 대장 이 현대차 그룹의 중심에 있는 현대차를 보자라는 의견. 오히려 쉴 때 차곡차곡 쌓아서 담아가는 전략 주셨고요. 자, 다음은 2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주 중에 2루타 종목. 현대차 그룹 중에
그전엔 저희가 빠른 종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많더라고요. 현대차도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루타 종목, 빠른 종목, 그리고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는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아, 현대오토에버. 일단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뭐 트레이딩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바닥권에 잡는 거 아니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제가 1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깔아놓고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로봇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그 핵심에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 그래서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룹의 방향 그 자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SDV, 자율주행 로봇 모든 게 다 현대오토에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DV 전환 시대 이 부분을 보면은 미들웨어 플랫폼 모빌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동, 조향 그리고 공조 이런 모든 제어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기술력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많죠. 노랑봉투법도 있고 현대 그룹사, 뭐 현대차 그룹사 이런 쪽은 매년 이제 뭐 노조가 좀 강세로 해서 파업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미국에는 정말로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좋아하고 조지아에서 좋아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출이 되었지만 내부에 돌아가는 인원을 보니까 로봇이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메타플랜트나 아니면 울산의 EV 전용 이전 공장 같은 경우에 아예 풀가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럼 여기에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런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 그리고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분석 솔루션 같은 게 필요하겠죠. 모두 다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필수제인 이제 HD 맵.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옵션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네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ADAS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기본 탑재가 됐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안정성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려고 하면은 정비소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뭐 토론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선으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무선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편안하겠죠. 거기서 이제 관리, 감독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서비스를 이제 구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를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대오토에버 지금 괜히 올라온 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좀 쉬게 놔두고 보신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수급 들어오는 구간에서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많이 올라온 게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얼만큼 힘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딩 할 때는 강한 종목, 빠른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테니까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빨라진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빠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루타 종목은 역시 뭐 가장 뜨겁고 빠르고 최근에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죠. 현대오토에버를 이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루타 호타준족 종목은 뭘까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3루타 종목은요? 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3루타 종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아는 자동차주 뭐 있나 하실 텐데. 글로미스나 뭐 이런 거 봐야 되나? 그런데 제가 선택한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네. 현대차 그룹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만 볼 게 아니다, 로봇만 볼 게 아니다, 원전 봐야 된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우리 이미 말로 없는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87%가 이미 올라와 있고, 전일까지 6위였는데 오늘 또 이제 순위가 변동되면서 7위로 네네. 내려와 있는데 그만큼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겠죠. 호타준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죠. 이미 빠르고 멀리 왔는데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원전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원전 쪽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건설사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사실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지구본에서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렇게 작은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 물론 아직도 더 개발할 곳들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뭐 80년대 저 태어나기 전에 뭐 이럴 때도
열심히 개발하던 그때랑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시대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인 개발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수준이라 성장성을 누릴 수는 없는데 성장성을 누리려면은 2009년부터 말씀드린 게 중동이 이제 유가 오르고 하면은 플랜트 사업 진행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가도 낮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투자도 조금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을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다수의 원전을 시공한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미 아메리카 이곳에도 원전 4기 용역 계약을 했고 그리고 미시간주에 SMR 이미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선두주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수혜를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시공 능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건설이 들어가는 게 아주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3루타 종목으로 너무 손색없고 100% 넘어 200% 넘어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후타 준족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오늘의 말홈런 종목을 보기 전에 순위표 보는 재미가 요즘 쏠쏠하죠. 네. 아주 뭐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탑5 뉴로메카는 오늘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때도 한 번은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셨죠. 오늘은 조금 뭐 내려오고 다른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쉬고 있는 종목들이 SOS랩도 최근에 쉬다가 한번 네. 고점을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D 파워텍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SBB테크 먼저 쉬었기 때문에 뉴로메카보다 이틀 먼저 쉬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숨고르기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1페이지. 제가 자존심 지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진짜 가네요. 너무 예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100% 목표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 지나가는 자리고요. 200%, 300%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28만 원 아래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0만 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두 종목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 종목은 이미 달성했고 한 종목 남았는데 이제 한 70만 원 부분 오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게요.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오니까 100% 종목이 이제 이 페이지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드린 현대건설 계속 갈 거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또 상한가 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올라와 있는데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위 대격변 나오는 거 너무 즐거우니까 계속 꾸준히 관찰해 주시고요.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드릴게요. 네. 자, 우리 카카오페이가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진입하냐 마냐 하다 결국 진입하고 오늘 7만 5천 원 요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 7만 5천 원에 도달을 했는데 75만 원이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7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움직여도 되고 잠깐 쉬었다가 좀 스테이블 코인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작년에도 300% 넘게 올랐던 거 누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말로 홈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충분히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분홍색 21선이 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위쪽으로 말려 올라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주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누누이 밴드 교육방과 이 방송 끝나고 교육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려드렸었죠. 10만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윗꼬리를 말아 올려야 된다. 지난주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넘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오늘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움직일 때 2차 전지 빼고 못 움직인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봇주는 그냥 로봇주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네. 먼저 많이 올랐던 원익홀딩스 그리고 클로버 이제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거고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로메카 그래서 일주일에 뭐 4방 상한가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순위 5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상한가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윗꼬리 달고 살짝 숨고르기 하는 게 이런 좀 큰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가기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홀딩해서 여러분 꾸준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로 없는 종목들 리뷰도 한번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주 중에 탑픽 말로 없는 종목 골라볼게요.
네, 또 자동차 종목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빗나가실 겁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아, 현대로템. 네. 방산주를 줬군요. 네, 방산주 요즘에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하나그룹이 먼저 치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쉬고 있는 종목들 봐야 돼요. 현대로템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대규모 수주 계약 나왔고 이미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올해부터 인식되기 시작하고 수주한고 3, 4년치 이미 쌓여 있습니다. 계속 나오겠죠. 그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조만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안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하면은 이게 한 30년 동안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유지 보수해야 되죠, 탄약해야 되죠, 성능 개선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 해야 되죠. 30년 계약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먹거리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 등등등등 계속 가면서 이제는 사적 보행 로봇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로봇이 그리고 무인 체계가 방산 쪽으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철도 부분도 미운오리 새끼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케이스카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가 수주 끝났고요. 이미 고부 가치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21만 원 전후인데 21만 원 아래면은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갔다가 충분히 수익 취하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눌림목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21선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갈 거고요. 1차로 24만 원, 2차로 28만 원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다 뒷받침되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현대차 그룹주들을 봤는데 그 안에서 자동차도 좋지만 네. 방산주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4번 타자 종목,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종목 현대로템 지금 또 눌림목 구간에 있으니까 좋은 위치에서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바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하러 또 이동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 6% 넘게 폭등을 하면서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4년 만에 1000스닥을 달아냈는데요.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제시했다는 점이 오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STO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을 3000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정 모멘텀도 있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개장 직후부터 뜨겁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안정적인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작용되면서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히토류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전문 기업 USA 레이어스에 도합 2조 3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에서도 히토류 관련주가 산들바람 불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게임, 제약바이오, 로봇같이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우선 게임
게임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우선 일부 게임주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컴투스, 네오위즈 같은 국내 주요 게임사가 주주 환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햇살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로봇주가 오늘 뜨겁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3천 달성을 목표로 얘기를 하자 관련주에 오늘 강한 햇살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성장 변곡점을 맞았다며 특히나 MLCC와 패키지 기판이 호조를 보인다며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오늘 엔터주 하이브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BTS 월드 투어뿐만 아니라 신인그룹인 코르티스 그리고 캐츠아이가 전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오늘 하이브는 역대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삼성 ENA에 대해서도 오늘 증권가 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수주 가시화가 임박했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단독 뉴스여서 주의는 하셔야 될 텐데요. 엔비디아향 HBM4를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LS 역시나 주가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복 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 주인공이었던 에식스에 대해 상장 철회를 오늘 발표를 하자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로봇주가 뜨겁기 때문에 특히나 더 폭염같이 뜨거운 종목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스닥 시총 4위로 등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 유일 로보틱스,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했다는 소식 속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상 1월 2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요, 최근에 가장 뜨겁고 오늘 가장 뜨거운 테마죠.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증권의 박찬솔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로봇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올해가 이제 네. 양산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연초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25년에는 2분기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25년에 달라졌고 26년에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1분기에 끝날 것인가 이런 어떤 시기적인 고민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거의 한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관심과 그 투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로봇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관련된 발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7년부터 옵티머스를 판매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도 했고요. 뭐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보면 네. 많은 기술들이 뭐 스페이스X의 로켓 포함해서 안 될 것 같았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내고 최근에는 자율주행도 네. 국내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로봇까지도 이제 LLM의 발전과 함께 자율 제조 부분이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냐, 휴머노이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믿음이 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7년도에 가능할까요? 27년도에는 뭐 볼륨 생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올까?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공장 단계에서 일부 공정에는 네.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 공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B2C까지 갈 수 있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B2B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B2B가 현실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B2C를 먼저 공략하려고 하는 뭐 원엑스 같은 기업들도 네네.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궁극적으로 B2C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시면은 거의 공장형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쉽고요. 표준화된 어떤 뭐 기획된 공간 안에서 네. 이제 활동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B2B가 일단 첫 번째 공략될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7년이면은 27년 12월 30일 뭐 이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간적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믿으세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이게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맞아요. 현대차 뭐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렇게 연결짓고 테슬라도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네. 하지만 피거 AI 같은 휴머노이드를 뜯어보면 부품이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품 수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네. 출시된 이후로 누적 200억 개 정도 판매됐다고 보면 사람이 뭐 80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이랑 유사한 판매량을 달성했을 때 사람보다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사실 이 스마트폰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보통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로봇은 훨씬 더 가격에 대한 그 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세계? 일각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증권가에서 그럼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대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한 뷰가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대적할 수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애초에 보시면은 두 기업들의 철학과 전략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테슬라는 보시면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상 옵티머스를 공개할 때도 춤을 추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랑 놀고 있고요. 네네. 파티에서 소개되죠. 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무거운 거를 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시장이 궁극적으로 다르고 결국에는 누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가 네. 포인트인데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무래도 본인들 공장, 뭐 자동차 공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전략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 CES에서 여러 기업들이 로봇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은 막 쿵푸 같은 걸 막 추기도 했더라고요. 중국의 그 전략은 뭐예요? 중국의 전략은 네. 일단 우리가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좋은 운동 능력을 보유한 로봇을 갖고 있다. 결국엔 피지컬 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역량에 대해서 과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잠재력 정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작업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AI를 탑재해서 작업성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액티비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각 국가마다 지금 주력으로 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어쨌든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그룹주까지도 전반적인 시세가 이어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주가가 그렇다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얼마만큼 반영이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주가가 싼 거냐 비싼 거냐인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현대차 계열 같은 네. 경우에는 현대차와 연관지어서밖에 주가 밸류에이션을 못 하더라고요.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은 네. 자동차 섹터 내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금 국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현대차 내에서 로봇이 확산됐을 때 네. 적정 주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타난 시세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했을 때 그 지분 가치까지도 고민을 네. 한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다만 이 부분은 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 어떤 가치를 받고 상장할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상장을 한 이후에 시세까지도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위로든 아래든 계속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고, 지금 현대차 관련된 그룹사들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연동돼서 보는 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 빼고 우리가 또 다른 기업들을 뭐 응원한다라고 보게 된다면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시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로봇 테마를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되게 섹터가 다양하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피지컬 같은 부분에 있을 때는 관절 하드웨어 쪽도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네.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생태계를 구축할 때 네. VC 업계에서 들은 얘기지만 네. 삼성 리서치, 삼성 글로벌 리서치의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벤처 업계까지 고려해서 다른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또 국내 역량 관련해서 국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위 네. 로보틱스, 위 로보틱스. 원익 로보틱스, 지금 원익 홀딩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로보티즈, 네. A 로봇 이런 기업들을 좀 응원하자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부는 또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상장 계획도 있는 업체들이 있고 뭐 27년, 28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상장할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매기세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완성 로봇 기업에서 분위기가 조금 옆으로 가서 부품 쪽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 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 봐야 될까요? 네. 다 보는 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투자를 받은 업체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현대차 계열이 조금 주춤할 때 네. 그리고 노조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될 때 삼성 관련주, LG 관련주, 그리고 네. SK 관련주, 휴머노이드 세트 업체, 완성품 업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시세가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파생되는 부품주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뭐 SK 하면은 유일 로보틱스 네, 네, 그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삼성 하면 오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되게 시총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올라갈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단순히 가지가 대기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현대차 노조에서 네. 결국에 국내 물량이 미국으로 가는데 네. 미국에서 자율 제조로 현대차가 이제 생산량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로봇이란 흐름은 글로벌 흐름이고 한 기업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현대차에서 나왔던 시세가 다른 그룹들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로봇 ETF들이 상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편입하는 이슈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음 기업은 어디가 편입될까라는 기대 속에서 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어쨌든 시총의 큰 기업들이 ETF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굵직굵직한 자금들로 인해서 시세가 더 나오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부품, 뭐 센서, 구동계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도 있지만 연구원님께서는 대기업에 투자를 받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좀 다른 부분에서 로봇의 분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공장에 사용되는 게 있고 우리가 뭐 일상의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고요. 연구를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쪽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분야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할까요? 일단 산업 분류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휴머노이드를 하는 업체들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거 AI라던가 네. 어질리티 로보틱스도 첫 번째 고객사를 보시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부분을 네.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네. 얘기를 해서 물류하고 유통 시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공장 안에서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은 현대무벡스라는 업체이고요. 네. 이 기업이 예전에는 현대 캡티브 물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룹사 네. 관련된 실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낮아졌고 다양한 소비재 그리고 자동차 업체 쪽에서 물류의 강자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물류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이런 현대 계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서 조율하는 플레이어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류 관련해서는 현대무벡스 쪽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요. 최근 주가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접근해도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원래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길게 해주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저는 ISM 제조업 지표를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제조업이 언제 어떻게 반등하냐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미국이 자율 제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그 속에서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상승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기업들로 좀 정리 드리자고 하면은 네. 링크 솔루션 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업체에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 솔루션이 3D 기업이에요? 여기는 3D 프린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올해 IPO 상장 자금을 활용해서 네. 대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4분기 정도면은 이제 본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부품 25종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상한가를 최근에 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27년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 솔루션을 가장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로봇 기업으로 막 각광받지는 않는데 이 부분 뷰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로봇 시장과 관련된 앞으로의 성장성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대형 원전2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2기, 여기에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은 정부 교체 이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다.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입장은 다시 선회했다. 정부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건설에만 1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네, 월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뵙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코스닥이 그야말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7% 이상 오르면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코스닥 시장으로 매기들이 집중이 됐다. 뭐 거래대금도 코스피 시장은 210조 정도. 근데 코스닥 시장은 뭐 24조 이상 지금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결국은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코스닥의 정부의 활성화 대책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의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인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게 아니냐.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오늘도 기관들이 2조 5천억이 넘는 순매수와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발을 맞추면서 6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5천에 대한 축보를 터뜨리고 나서 조금은 쉬어가자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난 코로나 당시 때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갔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5년여 만에 10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도 돌파를 하는 뭐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코스피 5천위원회의 이름까지 지금 바꾼다. 뭐 코스닥 3천위원회로 바꿀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을 정상화시켰다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매수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닥에 관련된 많은 섹터들이 동시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바이오, 특히 이 로봇과 바이오, 이 2차 전지 이쪽들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거 랭크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도 뭐 6% 넘는 이러한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두 축인 바이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활약을 해주면서 그야말로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또 상승해주면서 2차 전지의 분위기도 또 밝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로봇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함께 로봇으로 엮어서 보는 게 좋을지 2차 전지 고유의 모멘텀을 함께 볼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로봇이 아주 독특한 섹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AI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로봇의 두뇌 역할, 결국은 AI가 필요하다 또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고 그렇다면 로봇이 구동이 되려면 뭐 전기로만 할 수는 없고 배터리가 내장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쪽에서 ESS 쪽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로봇용 배터리도 양산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속에서 화재 위험도 적고 밀도가 뛰어나고 사실 자동차는 전고체에 어떤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악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봇에는 나름대로 소형화시켜서 움직여준다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AI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쪽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2차 전지 쪽들의 움직임들 속에서는 물론 셀 쪽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리튬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동안 비싸게 사왔던 것들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현물 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주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소재단들이 아무래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네. 거고 그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쪽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단에서 또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극재 배터리 업체들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요. 이내 하락 전환했고 오후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4,956포인트 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조금 더 내린 4,98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7%대 급등세를 연출해버리는데 결국에는 전거래일 대비 70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 1,064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결국 약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낙폭 많이 줄이면서 0.33%대 약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기관의 물량이 좀 거셌습니다. 1조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에 동참 4,2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였고요. 1조 6천억 원대 순매수세를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라는 흐름이었는데 기관이 2조 원대로 또 순매수를 해줬네요. 2조 5천억 원대 순매수로 결국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은 4천억 원대 순매수로 쌍끌이 순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2조 8천억 원대 순매도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 포지션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가 결국 빨간불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HBM4 공급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29일에 이제 확정 실적 내놓을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오늘 좀 차별화되는 흐름, 결국 3%대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쉬어가면서 3%대 약세였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의 훈풍과 함께 빨간불 켜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ABL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출발 코스닥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무려 7%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결국에는 천스닥의 자리를 공고히 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두 자릿대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피 종목들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MD, 엔비디아, HBM4에 관련된 퀄테스트 통과 소식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오늘은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3%가량 빠졌고 SK스퀘어 역시나 1%가량 내림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강세와 SK하이닉스의 약세, 이 대비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요. 로봇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로봇 관련된 시장 성장성과 함께 2차 전지가 엮이면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요. 오늘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 그리고 올해 확장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면서 1%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세를 강하게 내놓았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노조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2에서 3%가량 조정받으면서 마감했고요. 기타 금융 쪽이 지금 코스피가 5,000포인트 넘어서면서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 속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 지주사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1.4% 빠졌고 두산이 6% 넘게 빠지면서
부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된 일부 종목은요. 지수 대비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되게 좋았죠. 셀트리온이 1%가량 상승, 한미약품도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고려아연이 오늘 13%가량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희귀금속과 관련된 공급망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두 자릿대 시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증권사 가운데서 키움증권이 오늘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종목이 안 올랐냐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우선 의료기술 보시면 ABL 바이오가 무려 21%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HLB가 10%가량의 오름세. HLB 같은 경우에는요. 간암에 대한 FDA 또 다시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두 자릿대 상승 나왔고 리가켄 바이오도 11%.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악재로 인해서 ADC 제형 관련된 기업들, 기술 수출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생겼었는데 오늘 이 하루만으로 다 만회하는데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삼천당제약도 8%, 펩트론도 10%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파마리서치가 5%. 오늘 메지오는요 상한가에 마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권 기업들 가운데서도 상한가 마감한 기업들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뜨거웠죠. 에코프로비엠이 19%, 에코프로가 무려 22%가량 상승하면서 5위권 안에서도 20% 이상의 시세를 내는 기업들 많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무려 25%가량 상승했고요. 로보티즈, SPG 일제히 상승했고 하이젠 R&M도 6%가량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소부장 기업들도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리노공업이 9%가량 상승했고요. 동진세미켄 3%, 심텍도 3%,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상승 마감하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과 소부장 기업들 일제히 오늘 시세를 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매기세가 점점 더 확산을 하면서 엔터주들도 좋았고요. 게임주도 오늘 실적 기대감 속에 펄어비스 13%,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기차가 확연하게 느껴졌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4년 만에 또 역사적인 천수닥을 보여줬던 오늘 하루 코스닥은 결국 7%대 급등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7.09% 전일 대비 오르면서 1064.41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0.8%대 약세 흐름 감지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 40포인트 내리면서 4,949.5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낙폭이 감지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4,94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고요. 5,000포인트에 도달한 이후로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지수에 반영되고 가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결국 그렸습니다. 1,064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높인 가운데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쪽에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빠져나가는 분위기, 기관이 1조 5천억 원대 순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대 순 매도로 집계됐고요.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1조 7천억 원대 순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의 수급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되는데 기관이 2조 6천억 원대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4천억 원대 순매수로 결국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물량 많이 덜어냈네요. 3조 원대 가까운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9일 확정 실적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미국의 재련소 건설에 협력한다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 초반까지 외국인의 관심을 받아가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눈에 띄고요. 로보티즈 같은 로봇주들 오늘 흐름을 이끌었죠.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이어졌습니다. ABL 바이오는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흐름 이어가나 했더니 오늘도 역시나 급등세 눈에 띄었고요. 메지온드 급등 마감한 가운데 유데나필의 신약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상 결과 발표된 기대감도 받아간 상황입니다. 워닝 IPS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외국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코프로 BM과 같은 에코프로 삼형제가 오늘 또 활약하는 흐름이었죠. 양극재 관련주들은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봇 모멘텀까지 전해지면서 삼박자 호재에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20만 9천 원 선까지 장중 고점을 높였는데 결국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2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19.91%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볼까요? 삼성 SDI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2차 전지주 안에서 로봇 모멘텀 또 강하게 나타나는 분위기, 전고체 관련주로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또 함께 이름 올렸고요. 현대모비스, 이스페타시스도 로봇 모멘텀 속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증권사 안에서 오늘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지난주에 증권주 안에서 상승했던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키움증권이 오늘 상승 마감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HLB, 팩트론까지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겸 52주 신고가 70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세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기대감 속에 주목을 받는 분위기고요.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법 2단계가 통과할 것이냐 그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7만 6천 원까지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결국 27만 원 선 유지를 하면서 27만 2,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2.4% 상승 마감에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의 파이널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입니다. 오늘 1000포인트 그 이상까지 7%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장 막판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에는요.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9개월 만에 발동할 정도로 매수 힘이 굉장히 좋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코스닥을 이끈 건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었습니다. 기관이 강력하게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을 코스닥에 사들이는 선택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 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STO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인 종목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잘 갔지만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5,000포인트의 재도전에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요. 장중에 좀 힘이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기관이 지금 자금의 이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한 걸음 쉬어가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직도 코스피가 저평가고 비중 확대를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5,700포인트까지 지수 상단이 열려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오늘 엔비디아, AMD와 관련해서 HBM4의 퀄 테스트를 최종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삼성향과 관련된 기업들은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한 걸음 쉬어가지만 또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로봇 관련된 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에 옵티머스를 대중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이번 주까지도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관련된 섹터 테마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지난해에 좀 주목을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파일을
키워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봇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제어 자동화 부품은 물론이고요. 2차 전지까지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는 확연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은 과연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기다리던 코스닥에서도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7%대 급등세를 결국 이뤄낸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일지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일 시장 전망과 함께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실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어떤 포인트 잡아야 할까요? 네, 이번 주에 뭐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상당히 그 슈퍼위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월 말 마지막 주간인데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M7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또 테슬라 이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련 기업들 향후에 또 전망들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좀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하락의 변동성보다는 장중의 변동성 내지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원화를 가지고 먼저 미 재무장관이 과격한 이러한 어떠한 그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엔화까지도 뭔가 좀 안정화시키려는 모습들이 한미 한일 간의 모습들이 지금 또 미일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뭐 이 대통령이 한두 달 내에 뭐 1,400원 초반까지 우리 원달러 환율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환율이 1,500원을 갈 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뭔가 좀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뭔가 시장의 전체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사실 FOMC 회의 결과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369, 12가 아니기 때문에 점도표도 발표가 되지 않고 FOMC 금리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 이런 부분만 조금 변동성을 초래할 만한 요인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30일 날 말이죠. 연방의회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또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노이즈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부분 정도 하나만이 조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뭐 오늘 이렇게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뭐 계속해서 이어지긴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 정책, 특히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코스피도 5천으로 진짜 갈 수 있겠어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코스닥 시장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이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어느 쪽으로 연속성과 집중성을 갖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 속에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게 될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파이널샷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말부터 함께 해주셨고 그때 이 시간에 이제 이 종목을 알려주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 시간에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해요. 네, 그때 고맙습니다. 30만 원이 좀 안 됐던 그렇죠. 거를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제 또 필요합니다. 어떤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웬만한 로봇 관련주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지만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폭발력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모양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미진하고 이제 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엔젤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로봇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웨어러블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엔젤 로보틱스가 어떤 면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상용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착용형 보행 재활 로봇과 관련돼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쪽을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2대 주주가 지분 6.3%를 가지고 있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와 함께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으로도 진출을 모색하면서 가시적인 매출단들이 동남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올 상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제가 차트를 이 시간을 뭐 안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엔젤 로보틱스의 월봉의 모습을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4년도 3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77,700원이 고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가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요 2만 원 내외에서 횡보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원형 바닥형의 패턴으로 거래가 증가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32,000원만 이탈되지 않고요. 1차적으로 5만 원만 돌파가 돼준다면 직전 고점 7만 원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의 시간 속에서 엔젤 로보틱스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볼게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매수도 중요한데 어떤 것을 매수하느냐가 중요하죠.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대세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인버스를 투자해서 많은 낭패를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코스닥 시장 쪽에서 또 인버스를 공략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시고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때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업종의 대표주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 섹터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하는지 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